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권도영 테라도 증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현재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과연 권도영 씨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최신 권도영 씨의 근황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도영 씨 이제 하기 전에 SEC는 리플 판결에 실망했다 해가지고 리플랩스, 미국 은행은 리플 이용을 확신한다 라고 돼 있어요. 종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은 뉴욕 지관 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에 손을 들어줬고, 다만 리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적용된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SEC는 다른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도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터여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중간 과정을 보면은 바이낸스하고는 원만한 좀 이렇게 해결을 봤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렇게 바이낸스 SEC 합의를 도달했다라는 이런 거, 고팍스 인수속도 분나해서 바이낸스 미 금융당국 요구 대폭 어때요? 수용을 했대요. 그래서 고팍스는 예정대로 대표 변경안 처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뭔가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SEC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라고 해서 통제하에 두려던 SEC가 양측의 합의는 고팍스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바이낸스 US 미국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좀 합의점이 어느 정도 도출된 상황.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딱히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진행 중인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래도 리플이 어느 정도 그 승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억지 논리로 갔다가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거였는데,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런 판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만족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참 이 사람 보면 되게 무섭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자전거래 의혹 속 3만 달러를 반납했다 해서 이건 최근에 있었던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비트코인은 2.5% 이상 하락했다, 그리고 6% 이상 솔라나 리플이 하락을 주도했다 라고 하면서 바이낸스 CEO가 지난 19년 설립한 바이낸스 US에서 7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자전거래를 했다고 언급을 했고, 자전거래란 자체적으로 제휴사와 함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래를 말한다 라고 해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증권법을 위반하고 창펑자오가 시그마 체인을 이용해 거래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를 했고, 1936년 자전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라고 얘기해서 바이낸스 관계자는 회사와 창펑자오 모두 자전거래에 가담하거나 이를 허용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도대체 툭하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전 좀 솔직히 이해가 가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간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재밌는 흥미로운 소식이 뜹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이나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적어도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분기에서 미국에서 고객들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해서 대화 중 일부가 실제 비즈니스로 전환되길 바란다 해서, 리플은 13일 판결 전까지 0.5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다가 판결 직후에 한때 90% 이상 폭등하기도 해서 1,000원을 넘었던 적이 있었죠.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 AI, 인공지능 기능은 이해 충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SEC가 거래 플랫폼에서 AI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AI 시스템이 플랫폼과 고객 모두의 이익을 고려할 경우에 이해 충돌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맨날 그냥 규제만 때리고 권고만 때리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코인 시장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어떻게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SEC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냥 노답이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도 좀 받고 있는데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뉴스 기사를 보면은 권도영 측은 SEC 소송 대응에 리플 증권 아니다라고 판결을 인용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은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 측이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논리로 가상화폐,
리플 판결을 인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사들이 이번 주 초 리플 판결을 인용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인용을 했다라는 이런 의미겠죠. 리플 판결이 테라 USD를 포함한 특정 토큰 판매 방식으로 인해 증권이라고 보는 SEC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걸 확인시켜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해요.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기도 한데 뭐 이게 일단은 맞다고 하니까 그냥 맞나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인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 뒤에 이제 결과는 좀 긍정적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게 우리한테가 아니라 권도영 씨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뉴욕 지방법원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리플이 XRP 토큰을 판매하는 것은 SEC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맞지만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으로 사실상 가상화폐 업계의 승리로 이해가 됐다. 그래서 SEC는 무기명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해서 최소 52조억 원의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소송을 제기했고, 권 대표 측은 테라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권 대표 측이 리플 판결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서 리플 판결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기대 사이에 인위적인 차이를 만든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사실 좀 애매한 거는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소송을 하는 거는 딴 데서 소송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겠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지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국내법이든 어디든 간에 권도영 씨는 분명한 처벌을 또 받을 수 있어요. 뭐 민형사상 뭐 이걸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뭐예요? 요거 자체가 그냥 기각이 돼버려서 권도영 씨가 승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뭔가 길어질 것도 길어질 거지만 아마 그때 당시 투자했던 사람들도 아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뭐 남부지검에서는 한편 가상자산 합수단에서 26일 출범했다고 하고 코인 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합수단은 검찰 외에도 금융당국 파견 인력을 받아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 법리 검토, 관련 전문 수사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맡게 되고, 출범을 하면은 기존 금융증권 수사부서가 다뤄온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해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라고 해서 부장검사 이렇게 있었고, 그 상장피 혹은 그 다음에 금융조사 일부가 수사를 벌여서 같은 달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와 상장 팀장, 브로커 등을 기소했었다. 이런 내용들로 쭉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희망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으나, 그래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아유 어차피 나는 그냥 고소를 하면은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당시 테라폼랩스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한 분들이 그냥 태반일 거예요. 아니 그게 맞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투자는 개인이 판단하고 개인이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과거에 저도 한창 이제 테라폼랩스 자체, 테라가 아니라 루나 코인이 상장 폐지된다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 아 이제 망했다 했지만, 그러면서도 조금 샀다가 올라서 팔고 약간 이런 경험도 있었고, 그냥 반대로 또 떨어졌을 때 약간 잃었던 경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단 알아서 하셔야 되고, 결국엔 이 권도영 씨가 지금 이렇게 얼굴도 나와 있지만 진짜 세계의 이슈고, 사실 이 사건이 빨리 해결이 돼가지고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교통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이 테라폼랩스 루나와 관련돼서 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건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전 이거는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해요. 증권이 아니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악용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